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와 속도 위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사망사고가 난 현장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의 징계 처분이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대차 투자유치 협상은 며칠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기반으로 저비용 항공사 도약을 꿈꾸던 에어필립이 대표이사가 구속되면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교통지킴이로 일하던 7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사고 현장을 다시 가보니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고 속도 제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쿨존도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굣길 교통지킴이로 일하던 70대 정할머니가 버스에 치여 숨진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된 관광버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너는지 보기 위해 차도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차된 관광버스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 변을 당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못 봐온 거예요. 서행을 한 거예요. 근데 부딪혔죠. 이제 약간 살짝 부딪혔는데 상황을 못 느낀 거예요. 그게 좀 더 가시 없죠. 사고가 난 다음 날 다시 현장을 가봤습니다. 주차된 버스 때문에 사고가 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스쿨존에는 양방향 차선 모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단속 카메라 등이 없다 보니 당연한 것처럼 불법 주차하는 현실에서는 언제든 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서 저쪽에다 주차도 하고 데리러 오고 그러는데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급할 때 한 번씩 여기서 세우고 또 가기도 하고. 스쿨존에서의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법 유턴은 예사고 아이들이 있으나 없으나 서행하라는 규정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km 구간이지만 감시카메라나 방지턱 등이 없어 제한속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단속 카메라로 스쿨존을 관찰해봤는데 속도 측정을 하고 있다는 표지판을 세웠는데도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단속을 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아차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수에 비해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단속 카메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광주 지역 스쿨존 600여 곳 가운데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고작 7곳에 불과합니다. 내년부터 저희들 4년 동안 4기년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11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설치해서 진짜 불법 주정차와 과속 단속은 근절시켜야 합니다.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무법천지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마무리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권고받은 직원 23명 가운데 퇴직자 등을 제외한 16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견책과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징계 처분과 관련해 박종관 위원장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다시 사과하면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금고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광주 광산구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사과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그러면서도 심사위원 명단 유출 의혹을 제기해온 농협이 유치경쟁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명단을 달라고 청탁한 사실은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고 선정 재심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소설인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최저기온 2도 보인 가운데 한낮 기온도 9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하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서 광주의 최저기온 0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합니다.
깨끗한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가끔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절기답게 서해안 지역에서는 구름 많다가 밤부터는 5mm 미만의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4.5도 보이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 나주가 2, 3도 안팎의 아침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목포는 4.7도, 해남 5.1도, 완도는 7.1도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해남과 강진이 10도, 무안은 9도가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도 10도,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 11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탄력 근로제를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노총이 어제 하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며 울산에서는 공장이 멈췄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하루 동안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정 갈등의 가장 큰 쟁점인 탄력 근로 확대 적용에 반대하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광주형 일자리 저지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저희들은 나쁜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저지하자! 특히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날을 세우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며 공장이 4시간 동안 멈췄습니다. 다른 지역의 1만 2천 개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 창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밥그릇 지키기라고 하는데 남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거다 이건.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건 기존 자동차 업계의 임금 하락을 불러오고 다른 지역 일자리는 뺏을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잉 중복 투자에 따른 자동차 시장의 공멸을 자초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에도 불참했습니다. 탄력 근로제와 광주형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 현안 전반에 대해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강경한 메시지입니다. 틀어져 있는 노정 관계는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부진한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현대차에게는 속도를 내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광주시에는 협상을 불리하게 하는 카드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현대차 측은 이번 파업에 대해 노조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현대차와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투자협상단은 지난 19일부터 서울에 머물며 현대차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어제까지 특단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특히 광주시와 노동계가 최종 합의한 투자 협약안에 대해서 당초안보다 후퇴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지역 시군 공무원 노조가 전라남도의 감사에 잇따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공무원 노조는 위법하거나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만 감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전라남도는 시군 업무 전체를 감사하면서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오는 26일 시작되는 감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 공무원 노조는 전라남도가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법령 위반이 아닌 사안까지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라남도 감사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저비용 항공사로 비상을 꿈꾸던 에어필립이 대표이사 구속이라는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신규 면허를 취득하는 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에어필립은 출범 5달 만에 항공기 석 대를 보유하고 취항 노선도 6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서 에어필립은 신규 저비용 항공사 면허 취득을 준비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신규 항공사에 대한 면허 심사가 진행되는데 플라이 강원과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그리고 에어필립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면허를 신청한 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 구속과 회사의 재무 건전성 등은 중요한 심사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사수신이나 이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사업계획상 가져온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엄격히 보긴 해야겠죠.
국내 항공 노선 운영만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비용 항공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에어필립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의 모기업인 필립에셋이 불법 논란 속에 영업 폐쇄될 가능성도 제기돼 에어필립도 함께 휘청거릴 우려가 커졌습니다. 에어필립은 그동안의 소형 항공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신규 항공사 면허를 취득하고 경영의 안정화도 깨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영산강 환경청이 12월 말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유해 화학물질 보고자료와 인허가 목록을 비교해 선정한 위반 의심 사업자 중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122개 사업장입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취급 유해 화학물질의 허가 대상 여부와 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2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는 하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와 더불어 5대 스포츠 대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전시가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줄 전시 어떤 전시죠? 네, 오늘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인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 전시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인남 작가는 광주 출신의 미디어 아트 작가로 올해 4월 남북 정상회담 연회장에서 팔복병풍 평화의 길목의 행사장에 전시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한국 메세나협회에서 기금을 받아 기획한 전시로 내년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홍보하고자 준비한 것입니다. 네. 광주시청 로비를 비롯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월, 서울스퀘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며 내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시민과 소통하고 사전에 미리 홍보하기 위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네, 이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저희도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요.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30일 정도로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수영 선수권 대회는 세계 5대 스포츠 대회 중 하나로 국내에서 그것도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겨울 평창 올림픽으로 통일의 물꼬를 탔다면 다가오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는 광주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광주는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에 선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국제적으로 더욱더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영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미디어 기술을 통해 어느 누구나 흥미를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인남 작가의 작품이 이번 전시에 선보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인남 작가는 세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15년에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영상 감독으로 미디어 아트 파사드를 선보인 바 있고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등 지역 문화에도 큰 관심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인남 작가는 이번 행사가 세계에서 주목하는 국제대회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도 개최지 그것도 광주를 더 알리기 위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인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어떤 작품들 선보이나요? 네, 디지털 모니터로 미디어 월을 활용해서 수영하는 인물이 모니터 속에서 오르내리는 모습, 다이빙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선수로 바뀌는 모습 등 네. 대중에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주시청 로비에 설치된 작품 중 평화의 물결 속으로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은 영국 화가의 작품 가격이 1,019억 원에 팔려 유명한 작품인데요. 생존 작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작품을 재해석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근데 기왕이면은 제2의, 제3의 이인남 작가 같은 명성 있는 작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인남 작가 작품만 나오는 것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예. 전시가 시청 로비와 아시아
마시아문화전당 그리고 서울스퀘어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전시가 되는데 장소마다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선정되었습니다. 광주에서 2군데이고 서울에서도 열리는데요. 네, 광주시청은 단순한 사무 공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문화로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월 대형 전간판에서 보여주는 작품은 더욱더 생동감을 주며 미디어 특성을 활용해 지역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역 광장 앞 서울 스퀘어 건물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는 광주 지역을 벗어나 국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수영할 줄 아시나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세계 수영권 선수권 대회에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전시를 서동환 대표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아 지역 국회의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순 사건 특별법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특별법안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3년 동안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까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법안 작성을 위해 지난달 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구했고 특위는 최근 유족회 등의 의견을 모아 김 의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한 차례 수정 작업을 거친 법안엔 각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상조사 결정서를 발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 결정서를 토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 설치가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유럽 출장 중인 김성환 의원은 이번 주 귀국해 주요 당직자들과 당론 발의를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순천 출신의 김태년 의원이 당의 핵심 직책인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어 당론 발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김 의원 측은 보고 있습니다. 당론 발의를 하는 방향으로 상의하고 있고 그 문구 약간 좀 수정된 것들이 있어서 그거 좀 조율되면 바로 이제 협의 진행해서 12월 초면 발의하면 될 겁니다. 앞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국방위원회에 배정됐지만 상임위원회 조정 요구가 커지면서 이번에 발의될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추진해온 조직 개편안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등 3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정책국을 신설해 3국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광주시 교육청 조직 개편안에 대해 정책국은 정책 기획 조정을 총괄하게 되니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보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정책과 기획 기능 강화 등을 위해 3객과 10담당으로 구성된 정책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광주시 의회에 냈습니다. 광주에 이어 전남 지역 사립유치원들도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처음 학교로 등록 기간을 연장해 접수한 결과 110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96%인 106곳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가운데 3곳은 운영상의 문제로 내년 2월 폐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들도 폐원 예정인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음 학교로에 등록했습니다. 요즘 기능성 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장흥에서 재배하고 있는 토종 야생벼 적토미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멀리서는 우거진 잡초처럼 보이지만 수확을 앞둔 벼입니다. 나락이 노란 일반 벼와 달리 검붉은색을 띠고 키는 어른 가슴 높이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토종 야생벼인 적토미입니다. 20여 년 전 찾아낸 적토미는 지금은 연간 생산량이 100톤에 이를 정도로 재배 면적이 늘었습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유기농법으로만 키우고 있습니다. 야생의 특징을 계승한 쌀들이기 때문에 재배 방법이 자연에 가깝게 재배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요. 수확량이 일반 쌀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가격은 최고 10배가량 비싸 귀한 몸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노화 방지에 좋다는 폴리페놀 성분을 비롯해 단백질과 미네랄도 풍부해 기능성 쌀에서도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특히 적토미 중심의 기능성 쌀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잘 지원하고 단지화시켜서 어떻게 높은 가격으로 도시 소비자들에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키워나갈 것인가. 백화점과 직거래로만 거래되던 적토미가 최근에는 한방에서 질병 치료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정율성 선생의 대표 오페라인 망보온이 56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광주 시립오페라단은 다음 달 7일과 8일 이틀 동안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정율성 선생의 오페라인 망보온을 공연한다고 밝혔습니다. 망보온은 남편을 기다리다 구름이 돼버린 공주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지난 1962년 베이징에서 초연됐고 시립오페라단이 60년 가까이 묻혀있던 악보와 자료를 찾아내 복원했습니다. 민선 7기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내일 오후 광주시 의회에서 열립니다. 환경단체와 교수,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는 오는 2019년 5월까지 광주천 기본계획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2018 김장대전 행사가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5일 동안 광주 김치타운에서 열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의 김치 판매 가격은 직접 담그기가 10kg당 56,000원이며 김장 완제품은 택배비를 포함해서 6만 원입니다. 또 킬로그램당 절임 배추는 2,000원, 김치 양념은 14,000원에 각각 판매됩니다. 김치 재료로는 광주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배추와 물을 비롯해 신안 비금의 천일염, 한평 고춧가루, 그리고 여수 멸치 액젓이 이용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주민들이 직접 미세먼지를 측정해 공유하는 사업이 시작돼 화제입니다. 광주 북구 용봉동 주민들은 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미세먼지를 직접 측정하고 공유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모인 정보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김장용 채소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됩니다. 염분을 제거하고 작게 자른 배추나 물을 월요일 밤 9시부터 화요일 새벽 5시까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되는데요. 일반 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불법 투기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26일과 27일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나주 마을 합창축제가 열립니다. 현재 나주시 내에는 읍면동 단위로 주민들이 직접 결성한 마을 합창단 15개 팀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들 합창단과 나주시 실버 합창단, 외부 초청팀 등 330여 명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전설적인 락밴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새롭게 재해석한 음악 공연이 다음 달 17일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과 빈 필 단원으로 구성된 필하모닉스의 공연인데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 스팅의 잉글리시맨인 뉴욕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입니다.